최근 중국 주식과 채권을 내던지는 이른바 차이나런, 셀 차이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 때문인데요. 중국인으로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유튜버로서 전업해 중국 투자 전문 채널 찐중투를 운영하고 있는 찐닝을 모시고 중국 경제 동향, 투자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전문 유튜버네요. 네. 찐중투, 찐닝의 중국 주식 투자 전문 채널. 우리 증권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도 많이 하시고, 네. KB증권, 유안타 타증권, 네. 그런 데서 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실례하지만 앵커님은 지금 직장인이신가요? 자유인이신가요? 직장인과 자연이 중간입니다. 프리랜서니까. 직장인이라면 아마 다 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느꼈지만 마흔이 다가오면서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보다는 좀 더 저희 장점을 극한대로 최대화시켜서 저희 개인 가치나 사회 가치를 좀 더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했어요. 네. 그래서 2년 전에 38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에게 미안하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5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중국 주식 전문 유튜버인데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독을 할 텐데 특히 이제 중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중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여러 컨텐츠를 올릴 때 어떤 거를 올릴 때 조금 특별히 관심이 많다거나 조금 주목을 좀 더 하게 되나요?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분들은 한국 주식 먼저 투자했다가 미국 주식도 했다가 좀 경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중국 주식까지.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국이나 미국 주식 아예 안 오고 중국만 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컨텐츠가 관심을 받느냐는 사실 증시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한국인이고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증시, 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이랑 또 겹치는 산업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한국에 있어서도 경쟁 분야인 이런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더 그리고 또 올 들어서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락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들어 특히 최근에 많이 받은 그 질문 댓글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 가격에 이만큼 주식을 매수했다. 근데 지금 이익이 얼마 났는데 매도해야 되냐? 또는 이익이 났지만 그 후에 너무 하락해서 손절해야 되냐? 결국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따른 답을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 한국의 경쟁 관계나 이런데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뭐 특히 시진핑 주석의 3년이 확정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의 이 차이나런, 셀 차이나 특히 홍콩에서 이렇게 외국인도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실제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을? 당대회 이후에 거래일이 오늘까지 7거래일이 지났습니다. 7거래일. 네, 7거래일 중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외국인들이 한 3일 동안 매도했고 4일 동안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매도한 금액이 4일 동안 매수한 금액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매도 금액이 훨씬 컸다. 그리고 또 10월 23일 당대회 그 마지막 날에 새 지도부를 공개했잖아요. 그 다음 날 거래일이 10월 24일인데 그날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특히 홍콩 증시에서 매도한 규모랑 지수의 낙폭이 최근 몇 년 들어 가장 컸어요. 그래서 24일부터 전 세계에서 차이나런 이런 보도들이 언론을 도배했죠. 그래서 당대회 이후 외국인들이 중국이랑 홍콩 증시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앞뒤 시간이나 경유를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맞는 부분은 뭐고 틀린 부분은 뭐고? 우선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나 또 대충
하나의 전체로 보잖아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한국 증시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즉 현지 투자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주도하잖아요. 하지만 중국 본토 증시는 현지 투자자들이 방향을 주도해요. 하지만 5%밖에 안 되는 외국인들이 뭐 백주, 귀주모태주나 백주 이런 시총이 절대적으로 큰 업종에 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때 따라서 그 시총 큰 업종을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다 보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쳐요. 반면 홍콩 증시는 상장한 종목 중에 한 반 정도는 중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중국이랑 워낙 연관성이 높으니까 중국 증시 영향을 받지만 하지만 제 생각에는 홍콩 증시는 중국 증시와 연관성은 높지만 한국 증시보다 외국인 비중이 더 높거든요. 한 40%. 그래서 중국보다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금을 들어갔다 뺐다 요거 영향을 더 크게 받거든요. 그리고 방금 제가 그 앞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는 10월 24일에 크게 하락했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20년과 2021년에 상승했고요. 하락세는 올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 중국 본토 즉 상해 거래소랑 심정 거래소요. 하지만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지만 중간에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잠깐 반짝 반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는 올 초부터 하락했어요. 홍콩 증시는 2020년만 상승하고 2021년 초 중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고 나서 2년 전, 즉 작년 초부터 이미 하락세로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당대회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하락세는 시작됐어요. 네. 물론 뭐 차이나 런이라든지 외국인 매도세 급증 이런 타이틀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딱 닥치면 예, 증시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 증시는 이미 2년 전부터 네. 또 중국 본토 증시는 1년 전부터 네. 내리막에 있었다. 네.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2월 19일 딱 춘절 연휴 이후 즉 2년 전에 저는 중국이랑 홍콩 그 매수한 종목을 다 전량 매도하고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현금만 보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2020년 2월이요? 2021년? 2021년 2월이요. 아, 작년? 네네. 그러면 이 유튜버 구독자들한테도 그렇게 네. 매도를 요구하셨어요? 네, 작년 2월 19일에 전량 매도하고 물론 저희 개인적인 투자 행위라서 유튜브로 뭐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그 당시에 많은 금융사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이라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하고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고점에서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문도 많고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달 후인 3월 10 며칠에 제가 왜 한 달 전에 제가 작년 초 2021년 3월. 네. 네, 왜 내가 매도했고 이런 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렇게 전망한다는 걸 자세히 그러면 공개했습니다. 1, 2년 전부터 홍콩은 2년, 중국 본토는 1, 2년부터 하락이 됐는데 네. 이 당대 이후에 중국 경제 상황 지금 뭐 경제 네.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 어둡게 보고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둘 중에서 꼭 하나 선택하자면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네. 지금 중국의 국내 경기, 수출 그리고 정책 기조, 현지 투심 그리고 고용,元화,元달러 환율, 현지 투심, 거래 대금 이런 핵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남은 2달 동안은 저는 반등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관망세 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2달 동안에는 내년은 어떻게 그러면 어떤 변화?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네, 경기는 화면을 보시면요. 예. 지금 중국이든 전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잖아요. 네, 화면을 보시면 지난달에 IMF가 발표한 2023년 그 국가별 올해랑 내년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선진국이고 지금 화면이 신흥국이에요. 네. 그럼 쭉 보시면 2022년에는 거의 다 둔화되는데 2023년은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내년 연간 성장률이 올해보다 좀 개선된 나라는 거의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바로 밑에 인도를 보시면 올해 성장률이 6.8%라서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참고로 인도는
고성장이긴 하지만 1인당 GDP가 지금 중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전세가 안 좋지만 그래도 기저효과든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은 개선될 거다.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는데 그것이 중국 시장, 주식 시장, 증시는 어떻게 투영이 네. 될까요? 물론 경기가 증시 향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전부는 아니죠. 네. 경기만 고려하면 내년에 좀 개선되면 뭔가 조금 기저효과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연말 연초, 그러니까 12월, 1월에 뭔가 정책적인 기조가 그대로 가거나 또는 조금 부양책이 나오거나 연말 연초에 그 정책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이라면 지금은 아직 현금 100%지만 연말 연초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는지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의 시총이 9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네. 즉 듣기 쉽게 말하면 저희 전략은 상승장에 올라타고 현지 투자자들을 따라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현지 투자자들. 네. 그래서 현지 투자자들이 연말 연초, 특히 기관들이 연말 연초에 뭔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지 그거를 좀 지켜보고 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아요. 뭐 중국 경기 동향도 그렇고 정책의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데 시진핑 3년이 확정되고 나서 네. 좀 투자자들에게 주목해야 될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정책이라든지 뭔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 국내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안 됐는데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한국 언론에서는 정치 체제 네. 그리고 대만 통일 약간 자극적인 그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사실 10월 16일 시조서 그 연설이 한 1시간 50분이라서 한 글자 수로 따지면 3만 자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회는 당 조직의 회의지 경제회의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 3만 여자가 넘는 분량에서 경제랑 산업이랑 관련된 부분을 딱 두 가지로 꼽자면 네. 경제랑 관련된 거는 이번에 당대회 5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경제에 대한 언급 그 문구가 5년 전인 19차 당대회 때랑 비교하면 그 변화를 알잖아요. 네. 5년 전에 2017년 19차 당대회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고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문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최우선 임무다. 네, 고품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를 건데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고품질은 물론 제품의 품질이 좋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중국이 뭐 아이폰이든 뭐든 대부분 그 부가가치는 선진국이 가져갔고 중국은 저가 노동력으로 예를 들어 아이폰 중에 중국이 가져가는 이익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품질은 제품 자체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도 점점 기술 혁신을 해서 산업을 저가 가치에서 부가가치에 올리겠다. 그리고 산업이랑 관련된 언급은 이렇게 있는데요. 신형 산업화를 추진해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의 건설을 가속화하겠다. 그러면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하나하나 따지면 결국은 기술 혁신으로 전반적인 산업 수준을 향상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점점 겹치는 부분이 경쟁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물론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중국이 좀 취약한 분야, 과학기술, 첨단 제조, 장비, 소재 이런 분야를 더 많이 투자해서 정책적으로 자금적으로 그래서 당대회 내용 중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유튜브에서 3만 자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되는 그런 산업 위주로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얘기한다면 네. 중국의 지금 경기 둔화,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 우리 한국 산업,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요?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도 점점 부정적인 의견이 좀 우리 한국 경제 부정적이다. 네. 물론 지난 몇 개월 한국의 그 수출 지표가 안 좋은 건 다 알지만 그거는 단순히 대중 적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반도체 불황 그리고 글로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경기가 좋은데 없으니까 전체적인 경기랑 대중국 수출이 취약 하지만 뭐
많은 의견들이 뭐 중국이 뭐 제재 뭐 이것저것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제조업의 기술 향상 그리고 국민들의 그 국산화 선호 성향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네, 한마디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는 점점 줄어들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랑 중간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로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찐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